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7% 빠졌습니다. 종가에는 한 8%대 정도 하락이 나왔고 장 끝나고 나서 조금 땡기고 있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나서 NXT 시장이라고 하죠. 요건 그렇게 큰 거래가 없어요. 뭐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요때 구간에서 NXT 시장에서 거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뭐 마감하고서는 큰 뭐 물량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장중에는 프로그램 매매가 돌기 때문에 뭐 급격한 거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하고는 있는데 장 끝나고 나면은 뭐 약간의 뭐 변동성은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뭐 변화 요인이 있거나 그런 건 없다. 그러면 오늘 왜 빠졌을까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자,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50%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물량은 내일 봐서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 있죠. 원전 포트폴리오 구성할 거다. 한전기술, 현대건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여기서 대장은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예요. 그러면 왜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최고가에 팔 생각 버려라. 이거 제가 에코프로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에코프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23년도 상황 한번 보시죠. 요때입니다. 7월달 30만원 고가를 찍고 빠졌죠. 요날 파는 거예요. 고저차가 얼마나 나옵니까? 고가 19%, 종가 마이너스 5%, 하루 변동폭 얼마? 25% 정도 나왔네요. 이때 파는 거예요, 종가에. 그렇죠? 그러면 이 종가 얼마예요? 23만 원입니다. 고가 얼마예요? 당일 30만 원. 하루 변동폭이 25%. 딱 찍힌 거예요, 이때. 그러면 누구나 30만 원에 팔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 원 팔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내가 이거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팔거나 여기에 팔았을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는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들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30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전기술 그리고 현대건설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현대건설과 한전기술은 매수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조정이 안 나와.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나 한전기술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한전기술, 현대건설 이렇게 보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여기서 뭐 고가 찍고 떨어지고 또 찍고 또 떨어지고 이런 구간. 그렇죠? 그냥 대략 63,000원, 뭐 7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6에서 7만 원대 등락을 하고 있을 때 한전기술은 22평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됐고요. 현대건설은 22평을 수렴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죠. 이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22평은 어떠한 형태로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평을 만나고 나서 바로 찍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봐야 돼요. 제가 매수할 때 뭐라 그랬죠? 이렇게 보면 조금 좁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구간 17,000원대입니다. 제가 매수한 건 2만 원을 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예요. 그러면 17,000원과 2만 원은 거의 한 20%, 25%?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왜 제가 17,000원대, 저는 이때도 원전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매수하지 않고 기다렸느냐. 제가 과거 사례까지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제가 기다렸느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때도 그렇고요. 여기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각은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5월달이 지나면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 영상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요때도 그랬고요. 요때도 그랬고요. 미국이 더 중요하다. 미국이. 왜? 원전이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AI 때문인데 이 AI를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거.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면 미국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 어디서 해야 되나요? 미국 정부에서 해야 돼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설비 투자를 다시 하고 있어요. 인프라를 다시 깔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이거 말고도
뭐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보세요. 이렇게 보면 24년도에만 올라가고 지금만 올라간 것 같죠? 이거 아닙니다. 23년도에 한번 볼까요? 24년도 빼고 어때요? 계속 올라갔어요. 왜? AI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GPU를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했고, 이 매수라는 건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GPU를 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GPU가 어디로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안 그래도 GPU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 이 GPU 하나에 개인 사용자용 있죠. 개인 사용자용. 그게 풀로드라고 하는데, 풀로 이 GPU 가동을 시켰을 때 개인 사용자용이 이번에 나온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600W급이에요. 이러면 에어컨 한 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건 이거보다 더 높은 사양이기 때문에 전기를 더 먹습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그냥 24시간 에어컨으로 따지면 그냥 18도, 17도 이렇게 놓고 24시간 풀로 돌리는 거예요. 풀로.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진행한 겁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현대일렉트릭 3만 원부터 시작해서 신고가 만들었죠. 쭉 올라갑니다. 근데 중간중간 조정 있죠. 이런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게 지금의 두산에너빌리티의 상황이라고요.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재룡전기.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쭉 이렇게 보잖아요. 간다, 같이 간다. 간다, 같이 간다. 그렇죠? 이러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쪽은 뭐예요? 전력 설비 플러스 변압기 이쪽이에요. 이따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고 왔는지.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생각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고가 찍고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내일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 내일 이거 다 뒤집잖아요. 나는 그냥 여기 보시면 빠진 거 올라간 거 싹 다 포기하고 돌리는 거 나오잖아요. 또 삽니다. 물론 이 또 사는 과정에서 한 10% 정도 내가 못 먹는 구간이 있겠죠. 괜찮아요.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지금은 생겼거든요. 근데 시세가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추세가 꺾였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매도해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이익이 뭘까요? 나의 이익이. 두산에너빌리티 아직까지 50% 물량 남았는데 이걸 편하게 보유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기회, 한전기술, 현대건설,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두산에너빌리티 끝난 거 아니에요. 더 갑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드디어 조정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거 이렇게 쭉 올라갈 때 한전기술 신고가 가네요. 현대건설 또 신고가 따라가네요. 확대시켜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세요. 빨리 매수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렸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의 매수를 늦출 수밖에 없다. 돈이 무한정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 어때요?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이 구간 언제예요? 6월 초. 이때 얼마예요? 4만 원대입니다. 근데 저 얼마에 팔았어요? 6만 3천 원.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이 구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무조건 어떤 이유에서건 2년을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오든 3년을 올라가든 4년, 5년, 10년을 올라가든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부각돼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주가. 자, 보세요. 23년도부터 오르고 22평 만나고 62평 만나고 횡보하다 다시 상승. 오르고 22평 만나고 62평 만나고 횡보하다 다시 상승.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매매를 하자고요. 앞으로 계속 갈 거야? 안 가면. 그쵸?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됩니다. 저 지금 시장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저는 지금 5,000포인트 간다고 봅니다. 5,000포인트.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원하니까. 정부를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보내겠대. 의지가 있어. 그러면 자금을 이쪽으로 몰아세울 수 있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법 개정이 통과되는 그때 외국인의 자금 집행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수급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그 이야기를 제가 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25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외국인들의 두산에너빌리티 매도는 7,400억 대입니다. 7,500억 정도 나와요. 매도했죠. 그렇죠? 근데 주가 올랐죠. 누가 샀나요?
개인이 샀습니다.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상법 개정이 통과되는 그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기 시작할 겁니다. 급격하게.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네요. 매집 구간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주식시장은 올라갈 때 뭐가 들어와요? 거래대금이 늘어납니다. 그럼 매집 언제 해요? 신고가 구간에서 하는 거예요. 신고가 구간을 갈 때 엄청난 매집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매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보는 거래 1은 매도 1 플러스 매수 1이에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 1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매도하는 물량보다 매수하는 물량이 더 많았다. 근데 직전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보니까 어때요? 물론 더 늘리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잡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를 만든 건 언제예요? 1월과 2월 달이라고요. 언제 신고가 구간을 만든 거예요? 24년도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 나왔었던 고가를 넘어버렸었던 구간이 이때입니다. 지금은 뺐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판 것보다 더 높게 잡을 수 있어요. 5% 10%더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위험 관리는 이때 하는 거다. 근데 이 위험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는 한전기술, 현대건설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정말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하는 시장이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가치죠. 가치가 10인데 지금 주가 20이에요. 이게 너무 비쌉니다. 이런 주식이 더 갑니다. 근데 조정을 주는 이유는 가치, 즉 실적이 10인데 주가는 15, 20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하고 주가하고 차이가 발생하죠. 차이가. 이 차이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는 시간들, 그걸 이동평균선으로 보는 겁니다. 차트를 어떤 패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역헤드앤 숄더 나왔네요. 이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는 원리 자체가 미래 가치하고 결국에는 수렴한다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미반도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한미반도체. 이거 주봉으로 돌려서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를 22년 빼고 23년도부터 이렇게 딱 볼게요. AI가 확 크기 시작한 게 23년도니까 어떻습니까? 11,000원입니다. 언제예요? 23년도 초반이에요. 근데 고가 24년도 6월달 고가 얼마예요? 19만 원. 그냥 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20배 올랐죠. 20배. 그러면 적정한 평가다. 이런 평가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실적이 이만큼 올라와야 돼요. 20배만큼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실적이 이만큼 올라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23년도에 한미반도체 실적은요, 역성장했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3년도에는 6배 올라갔고요. 여기 6만 원부터 시작해서 19만 6,200원까지 한 6개월 만에 또 올라간 겁니다. 한 3배, 3배 반. 요 정도가. 근데 정작 24년도부터는 발주가 터져가지고 23년도에 발주 터진 게 이제 24년도 실적에 반영이 되거든요. 실적이 창사 일의 최대 실적, 분기 최대, 연간을 봤더니 연간 최대를 찍었어요. 근데 주가가 20만 원에서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거야. 난 실적 좋아갖고 샀는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그 시작점, 그게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는 이유까지 이걸로 해석이 되겠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올라가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왜? 원전의 수요들이 있으니까. 왜? AI 때문에. 근데 원전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냐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고요. 아까 전에 제가 현대일렉트릭을 보여드리면서 변압기 쪽의 수요는 지금까지 지속되는데 중간중간 조정을 보인다. 왜 그럴까요? 이격이 발생할 때는 조정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지금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 안 좋아서 판 게 아니라 시세가 한풀 꺾였다. 그럼 그만큼 내 비중을 줄이고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자.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구간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장중에 다뤘습니다. 소통방에서.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용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쭉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최고점에 팔 수 없다. 최저점에 살 수 없다. 기다릴 땐 기다려야 된다. 한 다음 주, 빠르면 한 다음 주 정도면 다시 두산에너빌리티든 한전기술, 현대건설이든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3시 기준 67,000원 이하. 이때 67,900원이었거든요. 보합권이었습니다. 보유 물량 50% 매도 예정. 절대 먼저 매도하면 안 된다. 변동성 무시하자. 한 종가 구간에 대충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먼저 예상하지 않은 겁니다. 한 대 맞을 생각을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에 저 종가 8%대 50% 물량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80%대 수익이에요.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3시 이전까지는 몽땅 보유. 소통방에서는 저랑 같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무료입니다. 돈 안 받아요. 이대로 똑같이 해서 180%대 수익 구간을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전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2시 48분 오후에 8% 하락 중 3시까지 67,000원 못 땡기면 보유 물량 50%만큼 매도 예정 준비해라. 그리고 딱 3시 20분에 30분 종가 체결시킵니다. 50% 시장가 매도. 가격 상관없다. 그냥 팔아라. 결국에는 62,500원대에 매도가 들어갔고 오늘 50% 물량에 대한 차익은 8%인가 6%인가 나왔습니다.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매수하는 구간부터 한번 보세요. 신고가, 저가에 사나요? 못 산다니까.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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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 확인, 그리고 또 신고가, 매수. 어때요? 55% 언제? 6월 5일 날 다시 샀거든요. 188% 언제? 7월 1일 날. 이렇게 들어온다. 74,000원에 저도 팔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걸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워렌 버핏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하고 확인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일렉트릭 갈 때 재룡 산업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전력 설비 쪽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34%, 16%, 24년도잖아요. 이렇게 터진다고요. 그리고 제가 반도체도 주도주구는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주도주군이 발생을 했을 때 종목이 확산된단 말이죠. 이럴 때 제가 확대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조선주 하나오션이나 이런 거 보세요. 11월 그리고 12, 1월 이렇게 매수해서 2월 달까지 매도를 잡았습니다. 어때요? 57% 2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삼성중공업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결과 어때요? 매수 매도 언제예요? 2월 6일 날 매수해서 3월 19일 17% 수익.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어때요? 여기서 사죠. 7% 수익 5% 수익 이렇게 나온다. 이것도 어때요? 꺾이면 팔잖아요. 언제 사요? 신고가. 그 전에 뭐 했어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50%대, 삼성중공업 20% 조금 못되게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제가 여기 반등 확인하고 나서 장기 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 구간 잡았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건 신고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매수 구간 잡은 겁니다. 어때요? 13% 수익 구간. 이것도 오늘 매도한 겁니다. 7월 1일 날. 이렇게 나온다.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는 저도 최저가에 사고 싶습니다.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할 수 있으면 워렌 버핏보다 돈 더 많이 벌어야지. 누가 있습니까? 워렌 버핏보다 돈 더 많이 번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결정 난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확인이 필요하다. 자, ABL 바이오 어때요? 신고가. 그쵸? 어떻습니까? 이거 70%대. 지금은 시세가 없지만 HLB 같은 거 한번 보세요. HLB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 어때요? 24년 1월 달부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한 결과 어때요? 쭉 내려볼까요? 31% 24년 1월 달 쭉 올라가서 18% 수익 13% 수익 전부 다 24년이에요 이거. 그쵸? 이렇게 하고 하한가 두 방 때리고 21% 수익 24년 6월 달까지 해서 이 구간들 꺾이면 파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잖아요. 매매는 확인이다. 예상하지 말자. 그리고 고가에는 절대 안 된다.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모두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이렇게 두 자릿수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막 180%씩 세 자릿수죠. 이건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에 대한 이해 이론상은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니까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확인하면서 한 번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1달락이 됐다. 시세가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때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아까 전에 계속해서 돌려치는 종목군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조선주 이동한 거, 반도체 이동한 거, 그쵸? 이런 종목군들처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그쵸? 제가 180%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50% 물량 아직 남았고 여기서 회수한 자금으로 한정기술, 현대건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기다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딱 7월 달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